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박명석 큐레이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관절에서 소리가 나네요. 그러네요. 아무 뭐, 생각 없이. 약간 시장 같아요. 시장 되게 찌뿌둥하잖아요. 아, 그래서 네네네. 이제 뭔가 막 이렇게 좀 스트레칭 좀 하고 싶고 좀 푸고 싶은데 네. 어제 뭐 조금 풀린 것 같긴 해요. 그쵸. 예, 뭐 올라와야 되니까 올라온 것 같고요. 네. 예, 뭐 때문에 올랐어요라고 물어보시면 잘 많이 모르겠어요. 빠져서 그냥 오를 때가 돼서 올랐다. 예, 그냥 바닥 정도는 조금 잡아서 올려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사실 간밤에 지나간 이슈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내일 아침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예, 알파벳의 실적이 어떻게 발표가 될 것이냐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생각을 해야죠. 다음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뭐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는 아마 좀 소강 상태가 이어질 것 같아요. 이제. 눈치 보기, 예. 뭔가 관망. 그렇죠. 알파벳 실적을 앞두고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막 뭐 이래저래 막 고민도 많고 뭐 욕도 많이 하고, 예, 기대도 많이 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돼 왔지만 결국에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계속 뭐 가치주와 성장주의 어떤 순환 이런 네. 것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말해버리면은 그냥 끝나는 얘기거든요. 예, 그동안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이제 시장을 봐야 하니까 그래서 뭐 EU도 갖다 붙이고 뭐 중국 얘기도 하고 메타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에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그냥 이런 7월이 있었지에서 끝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종착역이 이제 빅테크의 실적을 비롯한 실적 시즌에 우리가 좀 테스트를 받고 싶다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지나간 일로 보시면 되고 이제 내일 아침부터가 이제 진짜 본 게임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게임 시작 전에 반도체주가 올랐는데 얼마나 또 그럼 시장은 상승을 했는지 데이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보시면요. 다우 0.7% 상승, 나스닥 1.3% 상승, 그리고 S&P 500 0.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 1.5% 상승했고요. 보시면은 마이크론 12%, AMD 8%, 인텔 8.6%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 6.7% 상승이고요. 그리고 장비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리서치, KLA 모두 상승했습니다. 샌디스크도 14% 올랐네요. 네. 웨스턴 디지털도 12% 상승했고요. 자, 그리고 구글이 이제 내일 실적 발표 앞두고 긍정적인 뭐 전망들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주가가 1.4%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아무래도 내일이 이제 중요한 날이고, 그리고 오늘은 이 하드웨어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좀 쏠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일부 부진했다. 다만 오라클이 좀 올라왔습니다. 오라클이 어제 블룸에너지랑 같이 좀 노이즈가 생기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블룸에너지도 급등했고요. 오라클도 다시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가 뭐 때문에 안 지어진다, 뭐 가스 파이프라인이 뭐 때문에 느려진다. 근데 그런 거는 뭐 소음이죠. 어차피 언젠가 지어야 되는 거고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니까 답을 어차피 찾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도 이제 내일 실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글, 알파벳 실적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테슬라도 있고 서비스나우도 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어제 많이 빠졌고 약간 좀 돌려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M이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5%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릴리 같은 경우에는 노보노디스크가 고소했거든요. 릴리가 너무 과대 광고를 했다. GLP-1 자기들 그 마운자로만 뭐 잘 나가고 자기들 거는 뭐 못 나간다 이렇게 과대 광고를 해가지고 이거 소송할 거다라고 했는데 주가 올라가더라고요. 신기하게. 이제는 소송을 불사하는 주가 상승. 그니까요. 근데 또 사실 헬스케어가 올라가는 거는 에너지의 상승과 같이 엮어서 보면은 사실 원래는 별로 좋지 않은 장에서 올라가는 투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전히 시장이 뭐 경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보여지고요. 러셀 2000은 뭐 전반적으로 기술주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뭐 막 안심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요거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4.63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고점까지 올라왔어요. 금리가 진짜 뭐 CPI, PPI 보고도 안 떨어진다 싶더니 결국에는 다시 고점을 경신할 듯한 그런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죠. 그 배경은 뭐 딴 데서 찾을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유가에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84.5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기술적으로는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그 시그널이 안 나오고 있고 당장이라도 미국과 이란의 그 확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가와 금리가 계속 부담을 좀 느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금값은 4,082달러도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101.2까지 달러 인덱스 올라갔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근데 66,000. 계속 새로운 숫자를 보여주죠. 어제 6.5였잖아요. 네, 그니까요. 오늘은 6.6이네요. 그니까요. 여기서 아마 한번 이렇게 걸리는 것 같은데 요거 넘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코인 관련주들 일제히 강한 탄력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 슈마컴도 보셨죠? 장 끝나고 나서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 뭐 마진이 엄청 늘었다. 맞아요. 이 소식과 함께 주가가 또 10%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좋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밤사이 뭐 흐름은 좋은 것 같긴 한데 과연 이제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네. 중국 기업 관련한 이슈부터 가지고 오셨어요. 문샷 AI 요새 이 이름 자주 보네요. 그쵸. AI 얘기부터 일단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아마도 이 AI가 관련된 이야기를 특히나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3개월도 채 안 남았죠. 제 생각에 하반기에 미국 증시에 가장 큰 이벤트를 꼽자면 뭐 정치적으로는 중간 선거가 있을 거고 증시에서는 엔스로픽의 IPO가 있을 네. 거잖아요. 그리고 오픈 AI도 뭐 IPO 준비하려고 막 사람들 영입하고 있대요. 인재들 영입하고 있다는 거 보면 그게 아마 또 시장에 어떤 큰 그런 임팩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인 어떤 뭐 하루하루 매매하려고 우리 주식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하반기에 일정들을 잘 고려해 보시고 거기서 이제 엔스로픽의 상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거에 아마 문샷 AI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것도 거기에 뭔가 나비 효과를 던지겠죠.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샷 AI가 키미 K3 출시하고 나서 최대 500억 달러까지 기업 가치가 나올 것이다 라는 목표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좀 새를 불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상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뒷얘기로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야? 이게 사실 키미 K3가 클로드를 베꼈다고 하기보다는 클로드에서 기반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반? 만들어졌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뭐 클로드가 뭐 오픈 소스를 뭐 했는데 그걸로 뭐 이런 그 인터넷에서 막 그 뭐라 그러죠, 커뮤니티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게, 뭐 너는 뭐 중국에서 왔어, 미국에서 왔어, 그러면은 나는 미국에서 왔어, 뭐 이런 대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키미가? 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렇게 뭔가 가져갔다, 소스를 가져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뭐 말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그건 그냥 낭설이고 루머니까. 그쵸. 근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AI 모델을 좀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왜 그러냐면 대기업의 제품을, 우리 대기업의 제품을 훔치는 것을 발견하면 이런 절도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라고 꽤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조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중국 모델이 도난당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앞으로 며칠 몇 주 동안 중국 모델들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게 뭐 훔쳐갔느냐 안 훔쳐갔느냐, 저는 그거는 크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베센트가 왜 이 얘기를 지금 이 타이밍에 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할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견제를 하겠죠. 근데 뭐 중국이랑 미국이랑 뭐 네. AI 관련한 뭐 회담 같은 거 한다면서요. 그래요? 근데 거기에 또 베센트가 나간다 그랬거든요. 오, 근데 뭐 일정은 아직 안 나왔지만. 네. 근데 이제 뭔가 기선제압을 위한 발언들을 하는 건가? 기선제압이라기보다 뭐 각자가 사실 저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각 나라에 관련한 사람들의 당연한 예. 발언들이다. 그쵸. 내부적으로 이제 동요도 좀 있을 거고, 중국 AI가 너무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거 뭐 어떻게 베껴간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일단 뭐 견제를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게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아마 계속 중국 쪽의 AI가 크는 거를 막을 방법을
또 계속 그 생각을 할 거고요. 예, 그런 스탠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픈 AI와 엔트로픽은 그와 동시에 이제 미국 정부 인사들에게 정치권에게 뭐 의회나 이런 쪽에게 로비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이거 키워줘야 됩니다. 방산을 키우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우리 AI를 계속 좀 잘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뭐 미국은 로비의 나라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근데 중국도 이에 맞서서 자꾸 키미 K3 갖고 걸고 넘어지려고 하니까 또 기술 통제 보복을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과연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게 기술 통제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반도체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반도체는 미국이 더 세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뭐 서로 이제 보복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AI에 결론적으로는 이게 그 내부적인 세부적인 그런 내용보다도 어떤 흐름 자체를 여러분이 보시면, 미국이랑 중국의 AI가 계속 이제 경쟁 체제에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이들 모두 투자를 멈추기는 좀 어렵겠구나. 그러면 내일의 뭐 케이펙스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케이펙스를 안 늘리는 것 또한 이상한 거구나. 뭐 이렇게 좀 연결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픈 AI와 클로드의 어떤 움직임 하나씩 좀 챙겨왔는데요. 샘 알트만은 다음 주 차세대 모델에 대한 제품군을 브리핑 한다고 합니다. 뭐 GPT-6라고 공식적으로 명명하진 않았지만 새로운 모델, 계속 새로운 모델이 나오죠. 지금 솔, GPT-5 5.6 솔인가? 그게 최신 모델인데 그거보다 하나 더 앞당긴, 하나 더 발전시킨 차세대 모델을. 근데 이것도 흥미로운 게 행정부와 의회 의원들에게 브리핑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지금 그쵸. 많이 쓰고 있으니까. 많이 쓰는 것도 있고, 이제는 진짜 AI가 각자의 어떤 되게 강력한 필드에서. 무기가 된 거예요. 그 무기? 나라에. 아. 그래서 이걸 보호해야 하고 더 발전시켜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도 뭐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도 하고 뭐 불편한 시선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허락받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뭐 그것도 미소스도 그랬잖아요. 미소스도 이거 너무 센데? 센데. 그러면서 제안을 했고, 그래서 계속 이런 현상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엔트로픽의 상장도 굉장히 많은 관련된 사람들과 높으신 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와중에 챗GPT가 최근에 좀 잘 나가면서 MAU가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차트가 꺾였더라고요. 위쪽으로. 챗GPT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코덱스로 전환이 엄청 많이 되면서 그 5.6 솔 나오고 급격하게 7월부터 이렇게 확 올라간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MAU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하니까 어쩌면 오픈 AI도 계속 상장 시간을 좀 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거 약간 삼성전자에 영향은 없을까요? 삼성전자. 최근에 삼성전자 네. DX 부문에 그 이 오픈 AI의 챗GPT를 다 쓸 수 있게 한다고 그거 기업단에서 샀잖아요. 근데 진짜 기업들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쵸.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B2C로 쓰는 거, 뭐 우리가 검색하는 거, 이건 뭐 이거 늘어나는 그쵸.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이렇게 계속 AX라고 하죠. AI 말고 AX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확 늘어나면서 이제 챗GPT도 MAU가 급증을 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에이전틱 AI 시대에 계속 AI 수요는 계속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맞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로드는 그럼 뭐 하나 하고 찾아봤더니 클로드 코워크의 스킬 녹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되게 궁금한 건데 이게 막 제가 어쨌든 막 이렇게 창을 막 많이 띄워놓고 그거를 쫙 모아놓은 다음에 PPT에 쫙 작업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얘한테 녹화시켜 놓으면 얘가 이제 학습을 하겠죠. 내가 어떤 순서대로 네. 이거를 이렇게 네, 캡처를 그쵸. 하고 이슈를 뭐 어떤 사이트 들어가서 하는 거를 네. 보고 배운 박명석 큐레이터가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정리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정보를 중점적으로 뽑는지 그런 것도 얘가 배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편하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 비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오. 에이전틱 AI죠.
예.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한참 멀었대요. 예. 그거 하느니 내가 한다라는 댓글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거 학습시키느니 예. 내가 하겠다. 해봤는데 그거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왜냐면 해놓고 나서 예. 이게 맞는지 내가 그쵸, 결국에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나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클로드도 이런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더라. 네. 그래서 키미 K3 임팩트가 좀 있기는 있었지만 그게 결국에는 다른 AI들을 오히려 긴장시키고 이렇게 신제품 출시를 더 촉진시키고 그런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단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베센트가 중국 모델을 면밀하게 살펴볼 거라는데 어떤 아. 모델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게 아까 AI? 그 말씀드렸던 아. AI인데 요거는 제가 편집하다가 네. 잘못 넣었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 전쟁 얘기가 계속 더 격화되고 있죠. 네, 이번에는 뭐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공격을 이란이 공격했다고 주장한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폭발이 났는데 이란이 내가 했어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뭐 여기 보시면은 아직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약간 요즘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이 은근히 지금 뭐 미군 사망자도 나오고 은근히 타격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쵸. 그 안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크게 보도를 안 하게 하려고 노력을 또 하고 있는 게 있대요. 미군 내에 미국에서. 사망자들 사망자들이라기보다 피해를 네, 미국이 좀 피해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보도하고 싶지 제한을 않은 하려고. 네,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이겠죠. 아마존 데이터 센터 공격을 받았는지 아니면 진짜 이란이 했는지 뭐 어쩌다가 잘못 실수로 이렇게 폭발이 났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런 걸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미국의 입김이 좀 들어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계속 이렇게 이런저런 이슈들이 나오는데 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유가가 좀 같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란에 대해서 곧 매우 강력한 공격을 가할 것이다. 이란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게 좀 무섭죠. 야, 너네 아직 지금까지 본 거랑 훨씬 더 차원 다른 무언가가 들어갈 거야. 라는 그런 뉘앙스니까. 그래서 이란의 핵무기 제조 시설을 모두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산 있잖아요. 뭐 이란이 엄청 파묻어 놨다는. 네. 예, 그쪽을 지금 계속 타겟팅을 하고 있다. 그 산 이름이 곡괭이산이에요. 저도 아까 전에 속보 하단에 저희 나가잖아요. 네, 아마 거기에 그럴 거예요. 곡괭이산이라 해서 곡괭이산이 예, 뭔가 아마 그럴 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뭐 전쟁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고, 네. 진짜 할지 안 할지는 아까 뭐 타이웡 아저씨도 얘기하셨지만, 뭐 항상 트럼프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란은 회담을 원하지만 우리는 관심이 없다라는 계속 하던 얘기 또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일각에서는 이란 고위 관리들이 화요일부터 파키스탄에서 중재자들을 만나서 회담을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제 전해졌었잖아요. 이란 쪽에서 중재자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 네. 그래서 그게 어쨌든 회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영국에 이번에 또 총리가 또 바뀌었거든요. 영국 그쵸. 예. 되게 자주 바뀌어요 거기 영국은. 영국이 많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총리가 바뀌었는데 미국의 이란 공습에 영국 기지를 활용해도 된다라고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국 간의 어떤 뭐 동맹 관계도 좀 다시 돈독해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이 정말로 이란을 세게 때릴 수 있는 구도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저런 미국 입장에서 불편한 그런 뉴스도 계속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베센트 재무장관은 혁명수비대와 연관된 암호화폐 계좌를 동결했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이 계속 지속되니까 WTI가 어쩌면 7월 안에 $90를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네. AI 쪽 얘기도 하고 전쟁 얘기도 하고 어제 말 되게 많이 했어요. 뭐 다 나와. 예. 재무장관의 역할은 원래 뭐죠? 재무장관은 이제 뭐 재무장관 그쵸, 재무. 뭐 재무하는 거죠. 우리나라 네. 경제부총리 같은 거죠. 참, 이 베센트 장관의 역할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산 제품에 50% 추가 관세. 그러니까 지금 관세 얘기가 이제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맞아요. 있는데 캐나다에 엄청 높은 관세를 지금 부과했어요. 그니까요. 네. 50%. 요즘 사실 관세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뭐 임팩트가 잘 없죠. 시장에 임팩트도 크게 없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한번 세게
날렸습니다.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차별을 경험했다라고 주장하는 여러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관세법 338조를 끌고 와서 했다고 하고요. 들어보니까 무슨 하키채? 뭐 이런 거부터 관세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하키채요? 캐나다도 하키가 유명하니까. 뭐 그런 거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거예요. 이게 일정이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관세 그 일정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새로운 관세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트럼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캐나다 총리도 그에 대해서 뭐 미국과 협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뭐 크게 막 펄쩍 뛰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뭐 트럼프가 트럼프 하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신 것 같고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수십 개 국가들에 대한 10% 관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만료가 돼요. 그래서 만료가 되는 것 때문에 새로 관세를 붙이려고 하는 건데 뭐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실 아예 영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담스럽지 않은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도 미국에서도 과연 그래서 그게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 Will markets care? 그런 데다가 지금 또 실적 시즌 들어가는데 영향이 있을까? 뭐 트럼프 대통령 일부러 실적 시즌 들어갈 때 다들 여기 꽂혀 있을 때 이거를 하는 걸 수도 있겠고. 그래서 지금 전쟁과 관세 이런 계속 시장의 금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계속 상존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UBS에서는 S&P 500에 대한 연말 기준의 전망치를 8,100포인트로 상향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S&P 500 지수가 몇 포인트인지 요새 지수 포인트를 잘 안 지금 봐가지고 7,509입니다. 7,500에서 근데 지금 기준으로 8,100. 네. 뭐 상향을 했다라는 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놓고 지금 시장을 놓고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고 약간은 조금 지금 아닌 것 같은데라고 보는 관점도 있어서 그거 두 가지 대표적으로 첫 번째 긍정적인 관점은 UBS입니다. S&P 500 전망치를 8,100으로 상향했다. 이고 원래 7,500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배경은 똑같아요. AI 상승 사이클이 2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 격화와 불확실한 거시경제 전망이 있지만 이런 거 곧 해소될 거고 어느 정도 시장에 이미 반영됐다. 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1번과 2번 내용을 그대로 담은 겁니다. AI에 대한 기대감 있고 다만 뭐 우려도 있는데 우려는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보는 게 UBS의 관점, 긍정적인 관점이고 베센트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2026년 하반기 3% 성장 불가능한 숫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경제 탄탄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민간 고용을 이걸 주별로 이렇게 봤더니 계속 이게 차트 자체가 많이 꺾였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미국의 고용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앞에서 이 베센트 장관의 얘기랑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말이기는 한데 근데 사실 미국의 GDP 성장률은 요즘 투자로 찍히잖아요. 투자가 급증하면서 찍히는 거기 때문에 3% 성장 뭐 이상한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고용이 안 좋다고 하는 건 결국에는 그 투자가 AI로 들어가고 어쩌면 AI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추론을 하면 AI 투자는 계속 되겠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서 일단 시장은 AI에 좀 더 점수를 주는 쪽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이 가운데 나는 주식도 채권도 아무것도 사고 싶지 않다. 그쵸. 그럼 뭐 비트코인을 살려나? 아니요. 그냥 금을 지금은 사려나? 지금 뭘 살 때가 아니다. 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UBS가 AI 좋잖아. 뭐 우려 같은 거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 라고 보면서 올렸다면 이 사람은 아니 지금 우려가 더 있어. 요걸 보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일단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 떨어질 수 있지. 근데 떨어질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지금 5년 동안 3%를 넘어갔는데 그게 과연 그렇다고 다시 계속 떨어지겠니?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네. 관점이라서 뭐 계속 연준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계속 상존하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금리 올릴 것 같아가 63%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뭐 채권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UBS는 이거 다 선반영이야라고 얘기했던
그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뭐 관세 이런 충격들을 시장이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히 좀 다르죠. 의견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요 마지막 줄이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은행을 이끄는 제이미 다이먼은 자신이 예상하는 경제적 위험에 대해 종종 대중에게 경고한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 하는 사람이다. 늘 경고하세요. 그러니까요. 인플레이션, 뭐 각종 데이터, 지수, 이렇게 경고자의 역할. 예, 맞아요. 네. 예, 그래서 항상 이럴 때마다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서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본인의 이제 투자 전략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게 보도 자체가 안 되는 건지 늘 보면 보도되는 거에서는 항상 위험하다, 과하다, 향후에 뭐 경기가 침체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그냥 좀 본인 캐릭터예요. 부정적인 얘기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 첫 번째 어떤 거 볼까요? 반도체를 볼 건데요. 네. 네, 반도체가 왜 올라갔나에 대해서 뭐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뭐 이유가 없었다라고 했지만 이유는 또 찾아내면 있습니다. 네. 데이터브릭스의 CEO 여기 상장하지 않은 기업인데, 요거 굉장히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여러 지역에서 AI 모델 호스팅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GPU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아주 훌륭하게 유지되고 있다. 제발 수요 걱정, AI 버블 걱정 이런 것 좀 하지 마라라는 거고요. 디지털오션이라는 어떻게 보면 네오클라우드 기업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GPU 같은 것들을 이제 임대해 주거든요. 임대해 주는데 이거 보시면 8월 1일부터 엔비디아 AMD GPU의 온디맨드 가격을 30% 인상합니다. 시간당 뭐 그리고 한 달에 뭐 얼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인상했다라는 거죠. 그 배경은 역시나 고급 AI 컴퓨팅에 대한 강력한 수요, 수요를 의심할 거는 없었다. 그냥 시장이 심리가 좀 왔다 갔다 했을 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예 호재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TSMC가 내년에 가격을 10% 인상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TSMC 주가가 장 초반부터 정말 강력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웃기죠? TSMC가 그 실적 발표하고 며칠을 주가를 꽂았잖아요. 아래로. 근데 내년 가격 올린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바로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실적에 대한 내용을 보고 주가를 하락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맞아요. 모든 네. 기업들 최근에. 그냥 누군가가 팔고 싶었던 거고 지금은 다시 충분히 팔았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도 아예 의미는 없지는 않은 게 지금 시장이 계속 아니 뭐 반도체 지금 캐파 풀로 돌려가지고 지금 다 쓰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럼 가격을 이거 올리는 게 맞나? 어차피 장기 계약도 체결해버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가격을 어떻게든 인상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또 그게 장기 계약 체결한다고 그 모든 게 가격이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거고 그게 또 LTA 중에서 보면은 100%가 아니고 한 맞아요. 40%라서 나머지 가격은 그들 마음이죠 뭐. 올릴 맞아요. 수도 있고 세부 좀 조항도 뭐.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UBS는 반도체 지금 사야 되는데 많이 빠졌으니까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중에서 뭐 10개를 뽑았는데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기업이에요. 아날로그 디바이스, AMD, 브로드컴, 델, HP, 램리서치, 마이크론, 샌디스크,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부터 샌디스크,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은 다 이제 그거네요. 메모리 기업들이네요. 그래서 반도체 지금 많이 빠졌다. 조정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관점이었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중국의 AI의 추격으로 인한 메모리 수요 전망을 강화했다. 우리가 사실 이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월요일에는 어쨌든 지난주 말에 저희 쉬어갈 때 시장에 임팩트를 좀 줬기 때문에 키미 K3가 그래서 악재일까라고 궁금해했었지만 어제는 또 반대로 오히려 메모리가 최대 수혜주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거를 좀 봤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좀 더 한 번 더 확인을 해줬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창신 메모리를 쓴다고 하더라도 범용 디램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HBM 메모리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마이크론에 대한 매수 등급 유지, 목표 주가 $1,550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관련주들이 쭉 올라갔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모건 스탠리도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가격 상승세 이어질 것이다 라고 메모리 칩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또 내놓으면서 주가가 오늘 마이크론 10% 넘게 급등을 하고 네. 샌디스코도 10%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그렇게 실적 좋을 때 다 별로 관심 없다가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에 올라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수급의 어떤 꼬임도 조금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관건은 뭐 여기서 뭐 다 좋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무무에서 요즘 분석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무? 가져왔는데 무무라는 그 채널이 또 있어요. 그 투자 관련 채널이고 네. 그리고 여기서 분석이 좀 좋아서 가져와 봤는데 일단은 디램 가격 상승세가 조금 상승 탄력이나 상승률 같은 거는 둔화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최근에 좀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공급 부족 현상은 장기화될 수 있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앞으로 봐야 될 거는 가격 상승 곡선이 둔화되더라도 이들의 장기적인 수익 사이클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 그래서 막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 가격도 그렇고 그런 그 주가도 그렇고 그런 각도는 아니겠지만 그게 조금 이제 둔화되더라도 조금씩 서서히라도 올라갈 수 있는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TSMC처럼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TSMC도 실적은 정말 놀라운 실적을 내지만 주가가 막 몇십 %씩 급등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아마 그런 사이클에 이제 메모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이것도 재밌어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 그냥 나스닥 말고 나스닥 100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지수랑 연동성이 엄청나게 최근에 강화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의 호재를 꼽자면 어제 코스피에서 그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주가가 어떻게든 뚫고 올라와서 상승했잖아요. 그걸 만들어준 게 미국장의 반도체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베라 CPU 사양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어제 한 1%대 상승을 했죠. 그 외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말고 반도체 칩 기업들 호재성 이슈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는 베라 CPU 사양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AMD의 튜린 찾아보니까 AMD의 튜린이 이 서버 쪽으로 들어가는 CPU 중에 가장 탑 티어에 속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베라 CPU가 훨씬 더 좋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혹시 AMD랑 인텔 주가에 악영향을 주나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또 AMD랑 인텔도 주가가 8% 급등했고 내일은 테슬라와 알파벳이지만 모레는 또 인텔 실적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텔 실적도 파운드리, CPU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이번 주에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비우스 주가가 급등했어요. 네. 어제 아이렌 주가 올랐고 오늘 또 네비우스 주가 급등을 했는데 엔비디아의 지분이 한 9.3%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네비우스에 투자를 한다고 했었는데 지분이 얼마일까 궁금했는데 9.3%나 들어갔더라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앞으로 같이 협업 많이 하겠네라는 측면에서 이 네오클라우드 기업들 다 같이 급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인텔은 포티넷이라는 유명한 보안 기업과 보안칩 파운드리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성과를 또 하나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인텔의 주가가 또 한 차례 또 상승을 했고요. 어제 뭐 잠깐 말씀드렸던 그 블룸에너지 오라클이랑 같이 엮어서 뭐 가스 파이프라인이 뭐 지연이 돼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결국에는 계속 제품 공급은 계속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점에서 JP모건은 오히려 블룸에너지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350, $346까지 상향을 하면서 블룸에너지의 주가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요게 애매하게 좀 숫자가 처음에 나왔어요. 뭐냐면 4분기 매출이 $110억 달러에서 $125억 사이 예상치 하단에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총 마진율이 15에서 17%. 원래 예상치가 8.2에서 8.4였대요. 근데 이게 거의 2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이 정도면 도대체 그 CPU 쇼티지랑 서버 쇼티지 이거는 어느 정도일까? 그러게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델도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시간 외에서. 그래서 인텔 실적 발표를 앞두고 CPU 서버 쪽에 대한 관심도 다시 좀 살아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모건 스탠리의 분석, 소프트웨어 매도세가 과도하다. 네.
이런 분석 사실 꽤 많이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하드웨어 얘기를 했으니까 소프트웨어도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했냐면 그 소프트웨어 매도세가 과도한 가운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AI 시대가 와도 사스포칼립스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 혜자를 유지할 수 있고 앞으로도 잘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 딱 8개 꼽았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펠로알토 네트워크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클라우드 플레이어, 데이터독, 서비스나우, 스노우플레이크, 쇼피파이. 최근에 제가 쇼피파이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 많이 전해드렸었고, 그리고 펠로알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클라우드 플레이어까지는 보안 기업이죠. 네. 요 보안은 뭐 거의 지금 소프트웨어 중에서 거의 탑티어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간 게 좀 흥미롭죠. 서비스나우도 좀 들어갔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안이라는 시스템이 그냥 소프트웨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축을 해야 되고 거기서 하드웨어도 들어가야 되고 혜자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모건 스탠리가 보기에 충분히 좀 가져갈 만하다. 오히려 더 중요해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쪽에 있었던 수급이 어떤 종목들로 집중이 되면은 그 종목들의 수혜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윌리엄 블레어에서도 보안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지금 펠로알토 네트워크스 그리고 아까 인텔이랑 협업한다고 했던 포티넷 그리고 퀄리스 테너블 홀딩스 이거는 좀 작은 기업이라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앞으로도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블룸에너지 얘기도 드렸지만 오라클에 대해서도 블룸에너지를 JP모건이 반박을 했다면 오라클은 미즈호가 반박을 했습니다. 아, 그래도 오라클 여기까지 빠지는 건 솔직히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매력적인 여기서 이거 사면은 또 떨어지는 것보다는 수익 먹는 게 좀 가능성이 높겠지 라는 관점으로 목표가 $320를 유지했는데 현재 주가가 뭐 유지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냐? 현재 주가가 $120거든요.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라클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시장은 해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가 그 8개 뽑은 게 중요한 게 되는 건 8개지만 안 되는 건 이제 확 놔줘야 된다. 안 그래도 저 목록 보면서 어도비가 없네. 아, 그렇죠. 오라클이 없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도비는 안 된다에 포함됐었고요. 그리고 세일즈포스, 네. 또 인투잇. 인투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세금 관련이라든지 재무 관련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그런 거는 대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네요. 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 있고요. 워크데이랑 서비스나우랑 조금 차별화를 둔 것도 약간은 인상적이기는 한데 그래서 요거는 그냥 주가만 그 목표가만 보시면 세일즈포스에 대해서 $287로 가져가다가 $185까지 하였어요. 너무 많이 낮췄네요. 엄청 시원하게 깎았죠.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깎기도 했고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잘 골라가야 된다라는 점이고 제프리스에서도 데이터독 모건 스탠리가 뽑았던 8개 중에 하나인데 이건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목표가는 상향했어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매력적인 진입 시점을 보자. 저가 매수는 아니다. 관점이고 그래서 이제 선별적인 그게 좀 계속 갈리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이런 거 팔로우 하시면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글에서 미토스의 경쟁 모델을 출시했다. 이거 되게 큰 소식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알파벳의 실적 발표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빅테크 시작하기 때문에 빅테크 뉴스들 한번 쭉 모아봤는데 빠르게 전해드리면 미토스에 경쟁할 수 있는 모델 왜 그러냐면 이게 대놓고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탐지하고 패치하도록 설계된 거예요. 3.5 플래시 사이버. 그래서 정부기관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만 제공한다. 미토스 처음 나왔을 때랑 네.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3.6 플래시는 토큰 사용량을 또 최대 17%까지 줄이고 토큰당 비용을 낮췄다. 이 실적 발표하기 전날에 이걸 발표했다는 게 좀 임팩트가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장이 좀 기대감을 아마 내일 궁금증을 좀 가져갈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미스트랄이랑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스트랄이 뭐냐면 이게 유럽의 프랑스에서 아마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버린 AI라는 관심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뭐 어제 중국 그 키미 K3도 테스트 해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뭔가 오케스트레이션의 어떤 입지를 가져가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다른 나라들 소버린 AI 기업들과도 협업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프리스에서는 메타 AI 글래스를 본인들이 직접 써봤는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쓰겠는데? 라는 그러니까 관점. 워치보다 네. 이
글라스를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쓸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요새 많이 나와요. 혹시 구입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 뭐 안경 쓰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저는 그게 큰 것 같긴 해요. 디스플레이가 일단 있다는 거, 네. 화면이 있다는 거. 이거 쓰고 만약에 네. 축구 경기 막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어. 그럼 살 거예요? 크게 볼 수 있으면은 되게 살 더 수도 뭐 있겠죠. 생생하게. 예, 그럴 수도 있겠죠. 막 앱 안에 거기 관중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어. 그러면은 저는 살 것 같아요. 뭐 콘서트나 뭐 그쵸. 이런 뮤지컬이나 이런 문화 컨텐츠를 그 안경 쓰면은 막 되게 VR, AR처럼 이렇게 볼 수 있으면은 제프리스에서 본 관점은 그거예요. 이게 그 메타가 또 가진 강점이 광고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들어가서 사게 만들잖아요. 자꾸 그쵸. 결제하게 만드는데 많이 삽니다. 여기 쓰고 있으면은 돌아다니다가 내가 궁금한 제품 있으면은 광고가 떠 URL이 뜨고 예. 터치 바로 하면 구입할 예. 수 있고 그거 오. 연계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그러네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메타가 또 다른 레드번에서는 어제 목표가를 $1,000까지 상향하기도 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메타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도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테슬라 여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 내일 실적 발표 앞두고 또 계속 기업들이 좀 바빠지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기기 리스 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비싸서 그런지 자기들이 가격 올려놓고 이제 리스 프로그램 출시하는데 그걸 클라르나랑 제휴를 한다고 해서 클라르나의 주가가 또 크게 뛴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내일 실적 중요한 일정만 거. 한번 볼까요? 내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오늘 저녁에는 GE버노바 그리고 AT&T 요 두 개 나오고요. 은근히 이번 주에 AT&T, 노키아, 버라이즌으로 이어지는 통신 쪽도 그쵸. 실적이 다 나와요. 그래서 약간 좀 꿈틀꿈틀하는 종목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테슬라, 알파벳, 서비스나우, IBM,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알파벳이 제일 중요한데 테슬라도 중요하고 서비스나우랑 IBM은 약간 지금 말썽 피우는 애들이라서 또 중요하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이제 관련돼서 이제 전력 반도체 쪽 보시는 분들에게 또 중요해서 내일이 아마 메인 이벤트인데 이거를 사실 결국 알파벳 실적이 중요하고 알파벳 주가도 중요하지만 과연 다른 종목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월모브를 보셔야 되는 이유. 어디 가서 볼 수 없는 애프터마켓 퍼포먼스. 이걸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어. 아, 그래요? 유료로 하면. 다들 유료 쓰나? 예,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우리 정말 성실한 박명성님이 내일도 실적 발표 브리핑해 드릴 예정이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이제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로 저희가 단백질도 많이 먹잖아요. 어우. 족발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냥 족발 아니고요. 통족발. 앞다리살 통족발 9인분 구성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요거 39,800원짜리인데요. 전자레인지에 그냥 1분 땡 하고 돌리면은 족발이 따끈따끈하게 완성이 됩니다. 아주 쫀득한 순살로 만들어졌고요. 1.95kg. 아, 이게 또 수비드한 거구나. 그럼 또 얼마나 또 이 식감이 야들야들하니 좋겠어요. 저도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드한 족발 한 조각만 먹고 싶은데 떨어져라.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요. 아침에 족발 먹는 건 전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기는 한데. 왜 아침에 삼겹살 구워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전날 만약에 족발 먹고 잤으면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족발에 볶음밥 해 먹고 그러지 않아요? 아침에 또? 전일 먹었던 치킨으로 볶음밥 치밥 해 먹고.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거 뭐라 그러죠? 껍질? 그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식감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되게 쫀득쫀득하네. 맛있잖아요. 그냥 막 후들후들 콜라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쫀득쫀득해요. 야들야들. 맛있습니다. 요거 1인분에 4,422원 꼴이니까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새 노트북 늘 이제 소개해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죠.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은 바로 3프로 핫들이다. 요거 오늘은 LG 그램 11세대 제품 준비했고요. 코어 i5, 코어 i7 두 가지 버전의 제품이 있기 때문에 요거 아마 가격 차이가 조금 있을 거예요. 버전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되고 램도 16기가가 있고 32기가짜리 제품이 있고 SSD도 512기가가 있고 1TB짜리가 있습니다. 1.1kg의 소경량
제품이고요. D램 값이 폭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메모리 관련한 부품값만 60만 원 상당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제품을 87만 9천 원에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메모리 값에 대한 할인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윈도우 11 바로 깔려져 있기 때문에 받으시자마자 설치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LG 그램 가벼운 노트북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간 뉴스레터 박명수 큐레이터 함께 했고요. 잠시 후에는 빅테크 실적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신영진과 김효진 박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